예, 지난주 1부에서는 어떤 창에 대한 되게 일반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실전적인 우리 실전 건축 팟캐스트에 더 어울리는 이야기를 들어가 보려고 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장단점은 뭔지 막 이런 얘기들, 실제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열리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죠. 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열리는 방법에 따라서 뭐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창은 양 옆으로 이제 그 미닫이, 슬라이딩. 미닫이. 이 우리말로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미닫이, 우리말로만 여닫이 써야지. 헷갈리지. 미닫이. 일단 미닫이가 훨씬 편한데. 그래요? 건축가가 아니라서. 미닫이 문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창문이죠. 네. 그것과 이렇게 여닫이는 여닫인데 밖으로 밀어서 밀면서 열리는. 바깥으로 여닫으려면 밀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보통 고층 빌딩들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창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한 45도 정도 딱 열리고 마는 창들이 있어요. 그런 창들도 있고요. 그건 프로젝트 창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두 번이 그 경첩이 두 번이 있어가지고 열리는 창이 있어요. 턴 앤 틸트라고. 턴과 틸트가 같이 되는 거죠. 턴과 틸트는 턴은 말 그대로 턴이고요. 틸트는 틸트입니다. 틸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닫이처럼 문처럼 열리기도 하고요. 창문이 문처럼 열리기도 하고요. 다른 쪽으로 레버를 돌리면 이렇게 위쪽만 살짝 열리게 해서 환기만 가능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창이에요. 이게 어렵네요. 사진 그렇죠. 올려주세요.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얘기하다가 안 되면 이건 동영상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동영상? 이거 딱 사진만 봐도 알 수 사진 있을 있어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창이 있죠. 안 움직이는 그냥 유리만 딱 끼워져 있는. 픽스창. 아, 그것도 창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아까 초반에 아까가 아니고 지난주 초에 맨 처음에 창의 사전적 의미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여닫을 수 있는 창이라고 그래서. 아니요, 열리는 창을 창문이라고 하고 아, 네. 일반적인 창은 창이라고 하는. 네, 그렇네. 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예, 그 픽스 창도 창이죠. 그렇죠. 그래서 창호의 종류는 그렇게 열리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나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쓰이느냐에 따라서도 또 구분이 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발코니 창? 막 이런 거 옛날에 나 그거 생각했는데 DJ DOC가 선전했던 발코니 창. 샤시 선전. 발코니 막 이랬던 거 생각나는데. 어우, 기억 안 나는 게 다행이다. 나 너무 옛날 사람 같았어 금방? 동영상 찾아서 올려놓으세요. CF 동영상. 하여튼 그렇게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도 이게 창 자체의 종류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발코니 창이라고 걔네가 선전을 한 거겠죠. 보통 쉽게 생각하실 때 그냥 뭐 이렇게 하이샤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발코니 창에 좀 쓰인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좀 더 나누면서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고 그거랑 보통 이중창들이 아파트 발코니에 많이 쓰고 발코니 확장된 거실 외부에 많이 쓰는 창이죠. 거실에만 쓴다기보다는 어쨌든 다 쓰죠. 쓰죠. 다 그러니까 쓰죠. 외기에 면하는 벽에 많이 쓰는 창인 것 같아요. 좀 좀 다른 것들 이제 시스템 창호 이제 이중창보다는 조금 더 내구성이나 비싼 비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상업 건물 같은 초고층 이런 데 많이 쓰는 커튼월 이런 게 있고 근데 보통 단독주택에서는 이중창이나 시스템 창호를 많이 쓰죠. 이중창이라고 했던 게 이제 창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번 열어야 열리는 거. 한 번 열리고 두 번 열리고. 시스템 창호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여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이게 창문이 두 개라는 얘기인가요? 이중창은? 네, 이렇게 미는데 두 번 열어야 열리는 창들 있잖아요. 바깥이 나오려면 두 번을 열어야 되는. 안쪽에 창문이 하나 있고 바깥 창문이 그쵸. 있고 이거가 이중창이고 이중창. 그게 하나만 이중창. 열어도 되는데 이제 단열 성능이 강화된 성능이 비싼 좋은 게 창은 이제 시스템 창이고. 요새는 단창은 사실 거의 안 쓰잖아요. 원래는 옛날에는 단창도 많이 썼는데 유리가 한 장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리가 한 장이 아니라 한 번 열면 열리는데 시스템 창호가 아닌 것. 옛날 그냥 뭐 알루미늄 샤시 이런 오래된 건물이나 딱 한 번만 열면 되는. 사실 집에서도 쓰는 데가 뭐 이런 데죠. 뭐 중문이라든가 그러니까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곳
그런 곳에는 가끔 단창을 쓰긴 하지만 거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이중창이 가장 흔한 창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음,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래서 주택 지으면 사실 시스템 창하고 이중창의 차이를 제일 많이 궁금해하세요. 시스템 창을 잘 모르시고. 그러면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시스템 창이란 거는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쓰나요? 네. 그러니까 그 뭐 하나만 쓰고 두 개만 보통 집을 하게 되면은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써요. 아 시스템 창이냐 다 이중창이냐? 이중창으로 할 거냐, 음. 시스템 창으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음. 여기는 뭐 이걸 쓰고 저기는 저걸 쓰고 그렇죠. 그렇게 하진 보통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뭐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거의 보시면 없죠. 돼요. 네. 근데 왜냐- 그게 뭐 같이 한다 다르게 한다라고 해서 틀려지는 게 있나요? 다 통일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업체에서는 어쨌든 한 물건을 일괄적으로 생산을 하는 게 그 뭐 공기나 시간이나 이런 거 맞추기도 편할 거고 견적내기도 편할 거고. 그리고 창문은 거의 보통은 저희가 주택 설계할 때 보면은 제작이잖아요. 이 치수 재가지고 제작을 해갖고 오잖아요. 네, 아니면 저희가 주문한 대로 제작을 해서 오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같은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쭉 제작을 하는 게 제작 시일도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규격에 맞게 짓는 게 금액도 좀 아니니까. 저렴하죠 아무래도. 다르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 창호면 다 시스템 창호, 뭐 이중 창호면 다 이중 창호. 이 정도의. 단독주택의 경우, 신축의 경우는 거의 그렇게 하죠. 네. 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창이랑 이중 창은 가격 차이도 있지만 두께. 저 아무래도 이중 창이 프레임이 더 얇죠. 이중 창이? 아니 시스템 창호. 죄송합니다. 창문이 두 개 있으니까 이게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 같은데도 영향을 미쳐요, 사실. 그게 뭐 건물 짓는데 뭐 5mm, 뭐 10mm, 뭐 50mm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간을 차이를 나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밀성, 그다음에 단열 성능 이건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창이 아무래도 이중 창보다는 그 열리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중 창은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 보던 그런 집에 이제 이렇게 그냥 미는 나무문 같은 네. 거 그런 정도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이제 그 뭐 레일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시스템 창호는 기본적으로는 리프트가 돼요.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그러니까 같은 슬라이딩이더라도 네. 리프트 슬라이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서 꾹 잡아주다가 열 때는 다시 그게 살짝 올라와서 옆으로 밀리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단열이나 이런 성능 차이가 더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손잡이가 달라지나요? 손잡이도 다르게 생겼어요, 거의. 네, 다르게 생겼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중창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따로 없어도 그냥 구석에 잡고 열면은 열릴 것 같은데 시스템 창은 뭔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한번 한번 있어가지고 들고 들어야지. 한번 돌려서 여는 돌려서 그런 우리 거죠. 방송 중에 또 나서 저렇게 생겼어요. 돌리거나 눌러서 열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막아주는 거죠. 발코니 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시스템 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닫을 때 이제 이렇게 돌려서 닫거나 이렇게 더 꾹 눌러주면서 닫는데 발코니 창 같은 경우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밀면 자동으로 가서 이렇게 탁 닫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차이가 있는데 시스템 창이 훨씬 단열 성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단열 성능은 이중창도 그렇게 떨어지진 그쵸, 않는 걸로 알고 떨어지지 있어요. 않죠. 왜냐하면 음. 두 개가 닫아주니까 물론 맞아요, 기밀성은 맞아요. 시스템이 더 그 창 하나로만 봤을 때 높지만 얘는 두 개고 어쨌든 얘는 하나니까. 지금 맞아요. 기밀성이라는 게 이 창문과 벽 틈이 사이의 없다는 거죠. 그 기밀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창 프레임과 어, 창문, 네, 어, 프레임과 프레임하고 창. 창문 네. 사이 말하는 거죠? 거기 사이에서 사실 그냥 제일 보통 이렇게 바람 떠 많이 있으니까 그 음. 레일 위에 문이 떠 있잖아요. 그 그쵸. 사이가 완전히 비어 있는 거거든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먼지도 많이 끼고 이중창 프레임이 넓으니까. 맞아. 프레임 넓어서 그 맨날 먼지 쌓이고 네. 그 사이에 벌레 죽어서 맨날 시체 있고 네. 막 그쵸. 이러잖아요. 이중창. 그쵸. 근데 아무리 이중창 뭐니 해도 창에서 단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유리예요. 가장 많은 맞아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유리라서 음. 시스템 창이건 뭐 이중창이건 어쨌든 공기층을 한 번 더 두는 게 좀 더 단열 성능이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때 무슨 가스로 충진한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유리들 사이에. 유리 사이사이에. 진공을 안 넣고 거기다 이제 아르곤 가스를 충진을 하면은 더 그게 진공보다 뭔가 단열에 더 유리한 건 것 같아요. 제가 비용도 이거 더 비싸지고. 맞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또 찾아봤더니 아르곤 가스도 있고 무슨 크립톤 가스, 크세논 가스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쓰면 안 되겠네.
근데 그 아르곤가스가 공기 대비해서 열전도율이 67%? 이 정도 되고 크립톤 가스는 3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르곤가스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크세논 가스는 그보다 더 적은데 그 상용화된 게 아르곤가스고 크립톤도 요즘에는 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일 작은 그거는 아직 제품 못 찾았어요. 제가 찾아보다가. 근데 그런 가스들에 대해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단열 때문에. 네, 그 이중유리, 삼중유리는 사실 이거 시스템창, 이중창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 자체에 그러니까 유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중유리를 쓰느냐, 삼중유리를 쓰느냐. 요즘에 삼중유리가 단열에 좋다는 뭐 어디선가 선전이 몇 년 나와서 실제로 좋대요. 삼중유리를 쓰긴 하는데 되게 비싸거든요. 삼중유리가. 맞아. 근데 그 돈을 비싼 돈을 들이려니 차라리 이중창을 하는 게 단열에는 훨씬 좋다는 얘기죠. 유리로 이제 삼중을 그렇죠. 하는 이제 것보다. 그 단창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사용의 편의성도 좀 있긴 있어요. 음. 2번 열어야 되는데 한 번 열으면 되고 음. 그 대신에 단열에 대한 보충은 3중 그렇죠. 유리를 유리로 하는 써서 거죠. 거기에 되게 음. 돈을 좀 더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집 지을 때 보니까 시스템 창호를 쓰려고 했는데 계속 아파트에서만 사시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창호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처음에 사용하면 좀 불편하실 예, 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창은 이 2번을 열어야 밖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만 열어도 밖이 나오는 이 느낌이 내가 너무 바깥에 노출돼 있는 느낌 같아서 싫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거는 있겠네요. 설명이 아니라 무슨 합리적인 설명 뭐 이런 게 아니라 느낌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바깥에서 너무 가까운 느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창은 한 번 열었을 때 느낌이랑 2번 열었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느낌도 분명히 작용은 하는 것 같아요. 설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나 그다음에 더 프레임도 작고 가볍고 그다음에 프레임 이 두께도 조금 더 얇아서 뭔가 더 많이 볼 수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유리가 너무 많아지면은 탁해지거든요. 유리가 너무 많이 겹쳐져 있으면. 그럼 빛도 조금 들어오는 빛도 안 이쁘고 바깥에 보는 조망도 좀 덜 이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그냥 그 느낌이 싫다는 거지. 그럴 수 있지. 네. 그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았던 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깥 유리가 간유리로 돼 있어요. 하나는 그냥 투명하고 바깥은 간유리로 돼 있어서 창호지 효과? 네, 밖에서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만 바깥쪽은 한 조금만 열고 안쪽 창문은 다 열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서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는 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엔 나무 창틀도 많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아, 나무 창틀로 된 그 올록볼록 음, 오돌두돌한 그 창. 아, 근데 나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 그 창문이 나무로 돼 있었거든요. 창틀이. 근데 나는 정말 영국에 있을 때는 그냥 PVC든 뭐든 나무가 아닌 창틀이 있는 집에 가고 싶은 게 그 약간 소원이었어요. 아, 진짜 바람이 술술 다 들어오니까 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오래된 집은 나무 쓰는 데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 아파트도 그래도 음. 많이 있어요. 아직도. 리모델링 안 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안 하고 이런 데는 그렇죠.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재료의 차이가 약간 기밀성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기술도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아까 그 유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리를 몇 장 쓰느냐만 중요한 건 아니고 유리 종류도 있어요. 일반 유리하고 이제 로이 유리라고 해서 그 표면에 이제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 얇게 코팅한 건데 이게 이제 가시광선을 투과하고 적외선을 차단을 해서 여름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적외선 열을 차단해주고 겨울에는 안에서 있는 난방열을 안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단열에 좀 효과가 있어서 이게 그냥 그 일반 로이 유리가 있고 또 슈퍼 로이 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 로이라는 게 한 번 로이를 했느냐, 2번 로이를 다 했느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그냥 로이라고 하면 이제 한 번, 슈퍼 로이라고 하는 거는 2번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열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데가 유리에서 가장 그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갑자기 혼자 빵 터지셨어. 아니 이게 또 귀가 간지러웠어? 아니 이게 갑자기 빵 터져갖고. 왜? 아니 이유를 알려주고 웃어 혼자 웃지 아, 말고. 얼굴 빨개졌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슈퍼로이라 그래갖고.
왜 로보카폴리 로이 생각한 거야? 슈퍼에서 파는 거 생각했어? 아 진짜? 아니 왜냐면 슈퍼 발음이 아 슈퍼? 이렇게 얘기해서? 슈퍼 얘기하는 정말 포인트가 달라. 아 깜짝이야. 죄송해요. 발음이 늦어서. 아 더워라. 로이 유리가 기본적으로는 방사율이 낮다는 거잖아요. 이게 열이 전달이 많이 안 된다? 안쪽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기 그게 전달이 많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밖에서. 또 왜 그래? 말하고 있어. 아니 혼자 이상해. 토리 아빠가 약간 미쳤어요. 아니 안 가셨어. 여운이 안 가셨어. 그렇게까지 웃긴 얘기가 아니었는데. 슈퍼. 아이 덥다.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로이 유리는 시작하자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로이 유리는 단유리에 비해서는 50%, 로이 복층 유리를 썼을 때, 그다음에 일반 복층 유리에 비해서는 25%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대요. 비용은 어때요? 비용이 그냥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비용은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무슨 단열재라든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서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이만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견적서를 받아보면 창문에 대한 것도 따로 나오긴 네, 하죠. 창문체에다가 따로 하죠. 네. 유리가 비싸면 비싸지요. 이 로이가 비싼 유리가 제일 유리니까. 비싸요. 근데 그래서 복층 유리의 유리 중에 하나만 로이 유리로 많이 해요. 복층 유리를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은 복층 유리, 그러니까 유리 2겹짜리 창문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창호처럼 창문이 하나라도 유리는 2겹을 쓰는데 그 유리 2개 중에 하나만 로이 유리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싸니까. 3중이 이제 더 비싸고 이제 아르곤가스나 이런 것들 충진하면 좀 더 비싸고. 네. 그렇죠. 근데 3중 유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실 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가격 차이는 훨씬 많이 난다고. 그냥 2중에서 3중 가는 거니까 얼마 안 나겠지라는 게 아니라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냥 그 3중을 또 하려면 무게 때문에 프레임이 또 받쳐줘야 되니까 그거 자체를. 그래서 PVC 창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인건비도 엄청 올라가고 되게 무거워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창호의 그 재질에 따라서도 이제 조금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샤시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도 이제 플라스틱, PVC? PVC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알루미늄이 더 비싸요. PVC보다 재료 자체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근데 강도는 더 좋고, 단열은 PVC가 조금 더 좋고. 근데 이제 미적으로 이제 외관상 봤을 때는 알루미늄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주고, 뭐 그런 느낌은 있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알루미늄이랑 PVC랑 꽤 나요. 꽤 나요. 네, 꽤 나고. 요즘에 보니까 근데 그 알루미늄이 이제 가격은 비싼데 그 단열은 이제 일반 PVC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섞어서 하이브리드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바깥에는 미간을 위해서 알루미늄이 나오고, 안에다가 맞아. 그리고 PVC가 이중창으로 나오는 건데 바깥에는 알루미늄, 안에는 PVC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쓰면은 그 좀 더 그게 단열 효과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문은, 그러니까 내 집이면 내가 보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보는 부분을 싸게 하고 남이 보는 부분을 비싸게 한다는 그게 약간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원래 창문이 이게 건축주들 보면 이제 단열이 잘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창이 집에 좀 얼굴이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인식이 좀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을 가져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건축가가 창을 디자인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잖아요. 창의 크기, 높이 막 엄청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창문 디자인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디자인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건물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주는 건축주는 그나마 좀 좋은 건축주가 아닌가. 보통은 단열 생각을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창호는 굉장히 건축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싼 어떤 재료고. 좀 비중이 있어요. 창호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내 환경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열, 빛, 절대적이죠. 공기. 예. 그렇죠. 창문이 사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창문을 뭘로 선택하느냐, 어떤 창을 갖고 있느냐, 어떤 크기의 창을 갖느냐.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창의 형태, 뭔가 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창의 색깔도 되게 맞아. 그 건물에 어울리는 창 프레임이나 창 틀의 그 색깔을 찾으려고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흰색이에요. PVC. PVC. 네. 근데 PVC 흰색의 프레임 그 밖에서 보는 그 유리를 잡고 있는 그 프레임이 대부분 다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밖에서 봤을 때 그 이렇게 좀 유리 면적이 작은 거지. 네, 둔탁해 보이는. 둔탁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흰색이 너무 노출이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필름지를 씌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필름지도 이제 안과 밖을 막 다르게 씌우고 필름지 선택하는 것도 회사들마다 샘플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되게 적어요. 선택할 수 있는. 사실 유리창이 투명한 어떤 부분이잖아요. 투명함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기에는 시스템 창 자체가 유리 면적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서 건축가들은 그 프레임 좀 얇은 거를 어떻게든 써보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기 쉽지 않은데 외국의 이런 외국 수입 창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 창호 중에도 좀 얇은 게 있어요. 근데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이쁘고 성능 좋은 걸 쓸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그 창틀이 보기 싫으면 창틀을 덮어버리면 안 돼요? 창틀을 뭘로? 어떻게? 외벽으로. 외벽 안쪽에다 창틀을 넣고 외벽을 창틀 위로 올리면 되잖아. 어떻게 열고 닫고? 열고 닫는 거야. 창문만 보이면 아, 되는 거. 그러니까 그 기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 가끔 묻는 경우도 있어요. 네. 기본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근데 근데 유리를 잡고 있는 유리에 있는 세로로 된 프레임. 유리를 세로로가 잡고 아니라 있는 아니, 테두리 프레임. 테두리. 네, 유리를 잡고 있는 테두리. 유리가 단독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가 네. 그거는 가릴 수가 가릴 수가 없으니까요. 없어요. 근데 저게 두껍단 말이지. 그쵸.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디테일을 써서 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빗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잘 풀어서 감춰야겠죠. 그렇게 감추고 싶으면. 건축가들이 최대한 감추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디테일 이거 실시 설계 그때 얘기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창호 프레임을 더 얇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나도 그 독일 수입 창호를 써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고 뭐 국내에서 그런 얇은 걸 얇은 만들어줬으면 걸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건축하는 사람이 그거를 너무 이제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차린 회사가 있어요. 창호 회사가. 성공했어요. 네, 많이 써요. 요즘 건축가들이 좀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이 써가지고 그게 프레임이 굉장히 얇아요. 알루미늄 창호만 거기선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얇고 건축가들이 원하는 어떤 여는 방식이나 구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해서 구현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비싸요. 근데 그치. 어쨌든 비싸겠죠. 네, 비싸요. 일반 시스템 창호보다는 훨씬 비싸겠죠. 결국은 맨날 돈 얘기예요, 그죠? 자꾸 돈 얘기해서 좀 집의 규모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 단열 성능은 이중창이나 난 또 이중창이 PVC나 뭐 PVC 이중창이 알루미늄이나. 가격 대비는 제일 가장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건축가랑 잘 협의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꾸 막 그런 거 하려면 더 비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니면 거꾸로 진짜 창틀을 예쁘게 꾸며서 그 자체가 그냥 미관상 좋게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긴 하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나 그것도 봤어요. 그 나중에 공사 새로 시작하게 되면 새로 신축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 막 이런 거 창문에다 설치하는 것도 요새는 하더라고요. 아, BIPV? 네, BIPV.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 이것도 정부에서 되죠. 지원해주나? 되는 데도 있고 지자체별로 좀 다를걸요. 근데 요새 BIPV 중에 이렇게 투명한 거 있잖아요. 투광형이라고 해서 투명한 거는 유리 대신에 쓰기도 하니까 빛은 통과되고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커튼에도 많이 쓰죠. 커튼에다가 네. BIPV를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게끔. 괜찮네.
빛을 전기 투명하니까 에너지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음. 바깥에도 볼 수 있고. 이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하고 네, 있어요. 국내에서? BIPV 시스템이 있어요.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가정용으로까지 상용화 될 수 있을지는 뭐 곧 되겠죠.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다양한 방법들도 가정용으로 있더라고. 하기에는 이게 효율이 너무 음. 안 맞아. 좋아서 그럴 수도 네. 있을 거. 유리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키는 거니까 아무래도 효율을 좀 포기하는 면이 있죠. 일반 태양 전지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도 계속 개발 중이더라고요. 제가 뉴스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뭐를 또 개발했고 뭐가 또 가능해졌고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관공서 건물들은 특히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데 디자인을 하고 싶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태양전지 판을 붙이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미관상 색깔도 이상하고 너무 투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안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죠. BIPV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창문 공사를 새로 할 수도 없고 뭐 유리를 바꾸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창문 단열만 잘해도 10%가 에너지 절약이 된대요. 10% 절약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집에서는 많이들 다른 장치들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도 뽁뽁이 붙여야 되는데 요즘 아직도 안 보니까 붙이고 그 자외선 차단 필름 같은 것도 많이 붙이는 거. 투명한 건데 이제 붙이면 차단해줘가지고 그 사무실이나 이런 오피스 같은 데서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뽁뽁이를 붙이면 일단 바깥이 안 보이니까. 네. 맞아요. 보기에도 그렇게 뽁뽁이가 정말 그게 단점이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집에 내려갔더니 저희 집이 전망이 되게 좋거든요. 아빠가 이렇게 뽁뽁이를 붙이는데 뭔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걸로 모양을 막 만들어서 예술을 해놓으셨어요. 완전히 막지 않고 뭔가 그 창 안에 창을 또 만들어 놓은 거지. 큰 창은 작은 창 2개를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뽁뽁이 예술은 그 안에다가 이제 그 물감을 해서 주사기로 이렇게 쭉쭉 하면은 이제 투명하고 빛이 들어오면 이제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내는 그런 예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붙일 때 물로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뽁뽁이가 그 구멍에, 동그란 구멍 안에 구멍 공기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구멍을 이제 액체를 색깔 거기다가 액체로 채우는 거죠. 그러면 모자이크처럼 점점이 도트 예술이 돼요. 그런 것도 그 하고. 뽁뽁이도 붙일 때 그 창 틀에다가 붙이는 게 사실은 단열 효과가 더 좋죠. 맞아요. 그 유리랑 창틀 전부 다. 그러게 그 기밀성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창틀과 유리하고 뽁뽁이 사이에 그러니까. 공기층이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게 창 유리창에다가 유리에다 그냥 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그 틀에다 붙이면 틀에다 사이에 붙이고. 조금이라도 공간이 생기니까 그 유리 창문 여는 거를 포기하시고 아예 비닐을 붙이시면 그 사이에 또 그거 공기창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많이 가장자리에 하던데 요새. 그거 응. 붙이면 되겠다. 벨크로 찍찍이 붙여서. 그 있어요. 지퍼로 여는 거 있어요. 뭐 그런 지퍼로 것도 열어서 괜찮고. 여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전 커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커튼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커튼이 뭐 미관상이나 뭐 아, 그런 걸 미안해. 따지면은 커튼도 커튼 나름이죠. 이게 이제 미관이라는 게 꽃무늬 커튼 이런 거. 그렇죠. 황금색 중세 시대에 집안에 들여놓거나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두꺼운 커튼 많잖아요. 그 암막 커튼도 요새는 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 길이보다 아주 넉넉하게 사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히게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게 단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요새 그것도 봤는데 방한 텐트 봤어요? 방한 텐트는 꽤 몇 년 전부터 막 뭐예요? 그쵸. 나 그거 좀 텐트를 하나를 하던데. 거실에다 놓고 그 안에서 사는 거. 아니면 침대 위에 설치하던데 요새는 방한 텐트를 침대 위에 침대에 딱 모기장 치는 맞춰서 것처럼. 딱 설치를 해서 그 텐트 안에서 자는 거예요. 추워서. 아니, 나는 사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조금 사실 화가 나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에너지를 모든 가정이 다 아껴 써요. 전기도 아껴 쓰고 가스도 아껴 쓰고. 근데 가스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전기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조금 뭔가 되게 왜 우리들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서러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스가 안 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스가 안 나니까. 그리고 어쩔 수 가정용이 없지. 또 비싸니까 가정용 비싸고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창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저희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 과정에서도 많은 그
저희 건축가들이 막 차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좋은 유리를 쓰고 그다음에 건축가들의 창의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어쨌든 다 이야기해보니까 오늘 창 완전 전복 시간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은미 씨 멍 때리지 마시고 어땠나요? 이해는 다 되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도 시각적 자료 없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때 다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창문에 대한 그런 종류라든지 뭐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축주와 건축가가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집에 있어서 창문이 어느 역할을 하는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채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이 소장님 얘기했듯이 집의 환경을 좀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하는 거니까 그런 데 있어서 역할이 좀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창문을 좀 닦아야겠다. 청소가 너무 힘들었고 창문 닦는 것도 쉽지 않지 또. 그리고 우리 또 이중창 아래쪽에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영면하고 계시는 벌레님들 청소를 좀 해줘야겠다. 맞아. 그게 벌레가 이중창의 기밀성을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해. 그만큼 떠 있다는 거지. 아까 얘기한 그거 뭐죠? 털? 용 뭐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그 밑에 붙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기밀성 떨어지니까 시간 지나면서 걔가 굳는데요. 그러면서 벌레들이 더 많이 들어온대요. 그 사이 공간이 넓어져서. 매우로 들어오나? 어쨌든 넓으니까. 그리고 얘네도 따뜻한 데 찾아서 또 기어 들어가는 그럼 오히려 그 시체들을 치우면 기밀성이 떨어지는 거네? 설마. 고마운 벌레들. 그렇게 결론은 벌레를 치워야겠다로? 네, 창의 소중함과 유용함과 뭐 그런 것들 알았어요. 알았다. 점점 소울이 없어지고 있어 또. 항상 마무리할 때 소울이 없어지고 있어. 네, 그러면 늘 하는 마지막 코너 하고 나서 저희 마무리 인사 드리러 올게요.